저는 이제 이런 어떤 교육 철학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밴드에서 저한테 뭐 학교 문제로 해서 제가 좀 고민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더니 저한테 태클을 걸어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소신껏 30년 이상 지켜왔던 제 소신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교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사고, 저희 학교가 자사고입니다. 근데 자사고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다?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시골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어떤 요것을 제가 지금 제시하고 요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목표이고, 마지막 저희 학교에 제 후배 선생님들한테 전수하고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요거에 대한 관심, 이게 오히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가 상향 평준화 됐다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상향 평준화 되어진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의 어떤 것, 이런 것이 새로운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오은요원 자기소개, 작년에 넘버원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는데요.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10명이면 10명 다 넘버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넘버원보다는 오은요원, 나만의 자소서를 쓰는 것. 나만의 자소서뿐만 아니라 그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또 중심이 돼야 하느냐. 학교 생활기록부가 나만의 오은요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저는 프로젝트형 수업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또 소논문 지도하는 것, 심화 독서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문항은 요 세 가지 문항이고요. 자율문항을 하나 주고 있는데 요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에 대한 얘기예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자인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1번 문항에 대해서 대학에서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을 좀 어떻게 보면 자소서를 저는 분류하기를, 자소서를 모든 애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위권과 중위권, 중상위권 이렇게만 분류를 한다면은 상위권의 입장에서는 요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항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학업에 관한 것과 또 전공에 대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한다면은 1번 학업 역량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게 뭘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1번 문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이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에서 좀 출발을 해봐라. 이 학업 역량에 이런 데에서 보여져라. 제가 항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조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답은 학교 생활이고, 그 학교 생활의 시작은 어디냐? 교실이고, 또 시작도 교실이지만 끝도 교실이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뭘까? 교실 안에서 친구들하고 고민하고, 교실 안에서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같이 땀을 흘리는 그 과정이 그대로 다 녹아나야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은요원, 나만의 것이다. 이건 최상위권 친구들한테 이런 면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고, 제가 더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이런 것을 할 때 그 프로젝트형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중심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이런 교과목에서 지적 호기심이 발현되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쓸 건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얘기의 핵심이 첫 번째 1번 문항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1번 문항만 제대로 쓴다면은 나머지 2, 3, 4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항을 쓰는데 좀 집중을 하고 가장 대학에서도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역시 1번하고 4번의 지원 동기다라고 한다면은 1번 문항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강의와 또 자소서에 대한 어떤 책들이 1번은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극복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런 순서, 요런 과정, 요런 과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뭐 누구든지 다 얘기가 나왔던 그런 단계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겁니다. 4단계라면은 그래 그것을 왜 했어? 왜 그것을 했겠지라고 하는 어떤 동기에서 그 중간의 과정은 또 그 결과는 어땠어? 그걸 통해서 너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거니?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4단계인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5단계로 가는 거죠. 동기에다 도전과 과정과 결과, 새로운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까지 찾는 것. 이것은 5단계로 하고요. 제가 오늘 많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7단계입니다. 이 7단계는 하나하나의 그 과정에 그대로 내 것에 그 구슬만 꿰어 넣는다면은 어느 정도 글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그 자소서 쓰기가 가장 어렵다. 왜 작년에 2017년도에 진학사에서 그 설문을 한 것을 보면은요, 자소서 쓰는 그 글 자체가 어렵다. 이게 한 30% 가까이가 3학년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글 자체가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느껴요. 제가 우리 아이들 그 수행평가로 저는 서술형 또 논술 문제를 매 학기마다 냅니다. 그런데 정말 못 써요, 글을. 정말 못 써요. 그냥 어디 네이버 뭐 지식탐구 뭐 그런 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옮겨놓는 거지 자기에 대한 글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독서에 대한 것이 앞으로 입시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학이 왜 그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오직 서울대만 독서에 대한 문항을 가지고 있을까? 이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른 대학이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서까지 입시로 끌고 와 버린다면은 독서에 대한 어떤 순수성이 없어질 것 같다. 어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해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책은 많이 읽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심화 독서에 대한 얘기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와요. 7개의 문장을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문단을 300자로 하고 2문단 400자, 아까 문단 구분하는 것을 제가 3개 문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3개 문단으로 이렇게 여기가 아니네요. 3개 문단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런 방법만 찾아가면 돼요. 300자인데 이것을 5개 내지 6개의 문장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제는 예를 들어서 나의 꿈과 교과 수업, 교과 수업을 통해서 발견한 꿈의 구체화 단계, 이것을 서론 단계에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면은 1번 문장에 첫 번째는 나의 꿈은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훌륭한 어떤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것이 꿈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집어 넣으세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하는 그 단계를 갖다 제가 매 문장마다 기본적으로 7개 문장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첨삭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나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진로 희망 사유에 생활기록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가능하면 그것을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4번 문항에 지원 동기, 이것과 같이 맞춰진다면은 생활기록부와 계속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은 꿈을 가지게 되는 어떤 단순한 계기.
어떤 계기로 내가 이런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꿈을 갖게 된 동기가 어디였을까? 이래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강연을 듣고 또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문장은 그 꿈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다.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4번 문항에서 그 얘기를 할 텐데 뭐 의학계에 대한 어떤 꿈 또는 뭐 교사에 대한 어떤 꿈. 그런데 실제 그것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요런 것이었더라. 내 꿈에 대한 반성이죠. 너무 막연했다. 너무 추상적이었다. 구체적이지 못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꿈에 대한 반성을 세 번째 문장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다음 네 번째 문장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내 꿈에 대한 막연함을 느꼈으니까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계기가 어디에서? 저는 교실에서 좀 한번 찾아봐라. 교과 수업 시간에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하고 무엇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건 너무 추상적이었어. 내가 이것을 의대를 정말 가고 싶다라면 의사가 꿈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것을 내가 좀 갖췄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됐어. 요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어떤 동기부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업의 어떤 방향, 내가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잡아놓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문장에 그것을 구체적인 이제 방향 설정으로 교사와 상담 또는 언론 또는 교내 특강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내 꿈의 방향을 완전히 설정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섯 문장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개 한 문장에 대개 한 50자 띄어쓰기까지 포함하면은 45자에서 한 50자 정도 돼요. 그럼 50자 평균 잡는다 하더라도 5, 25, 거기에 두 줄 들어가면 300자, 30문장은 잡힌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본론입니다. 본론에 이제 해당하는데, 천자 중에서 여기에 한 400자 정도를 저는 배정을 해요. 그 중에서 그 정도 되려면은 6, 7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전공과 학업, 또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은 요 심화학습, 또 탐구, 또는 독서 이것과 연결을 해라. 심화학습의 방향은 중위권 친구들은 학생 교과를 중심으로 자기 연관 교과를 중심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고 상위권 친구들은 특히 저는 요 독서를 좀 강조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찾아라. 근데 생활기록부상에 찾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요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은 제가 제시해 주지만 거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구슬은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실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떻게 수업에 참여를 해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세요. 탐구, 발표, 토론 또는 뭐 수행평가의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던가 이런 것이 계속 그 아이가 그 수업의 어떤 과정으로서 만들어 놨었어야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심화학습 방향에서 요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으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주제의 탐구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전 과목에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것도 꼭 생명과학반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정보 시간에도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또는 생활과 윤리 시간에 미래 의사로서 가져야 할 의사로서의 어떤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것을 자기가 탐구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연구해서 선생님한테 발표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해서 같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진다면은 쓸 수 있는 거리는 얼마든지 많고 또 생활기록부의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 전체가 다 연결될 수 있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중간에 앞에
앞에 부분을 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앞에 부분 없이 바로 들어오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나만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면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장에는 이런 수행평가를 느끼고 수행평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느낀 선생님에 대한 어떤 칭찬이라든지 친구들에 대한 어떤 칭찬이라든지 또는 부족한 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완을 했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철학적인 부분에서 내가 의사로서의 어떤 가치관 이런 또는 교사로서의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책을 내가 좀 읽어야겠구나. 이런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좀 보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다 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문장이고요. 다섯 번째 문장에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완을 했더니 발표하는 면에서 의사로서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또는 교내 토론 대회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논술 대회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의 그 배경되어지는 그 부분이 얼마나 내가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학업적인 어떤 성취라든지 또는 꼭 무슨 상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무슨 수상 경력에 무슨 토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과 연결했으면 좋겠죠. 만약에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친구들로부터 어떤 격려 이런 것이 들었다라고 한다는 그것이 다섯 번째 문장에 들어와지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학습 방법으로 독서, 토론, 신문 스크랩, 동아리 활동 또는 왜 그 학과에서는 그런 인재상이 필요한지 그 인재상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은 여섯, 일곱 개의 문장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순서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쉽게 본론까지 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 결론 역시 한 300자 정도 쓰여지는데 그 300자 정도도 역시 한 다섯 개의 문장이면 되겠다. 앞에서 서론과 본론 편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서 나의 구체적인 어떤 목표, 미래 비전을 갖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경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과 심화와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런 것들이 다른 교과나 또는 다른 어떤 수업 이 과정에 얼마나 내가 적용을 했고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이렇게 교류를 해서 내가 그 영역을 넓혀갔는가 또는 깊고 넓혀갔는가 이 내용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문장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좋다면은 이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수상을 했다든지 또는 칭찬을 들었다든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문장에 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세 번째 문장에는 배운 점이 뭘까? 그러니까 이 앞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내 꿈에 대한 어떤 심화되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한번 좀 되짚고 이걸 통해서 2번, 3번, 4번, 2, 3번 요 내용 여기서 느낀 점은 자소서 2번, 3번하고 연결할 수 있고 또는 4번도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요. 내가 공부해 왔던 거에 대한 느낀 점 이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으로 2번에서 활동으로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자, 결론은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줄 내지 두 줄로 간략하게 명료하게 좀 이렇게 해주면은 300자 적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1, 2, 3번 문항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놓고 고민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학생부에 어떤 항목하고 연결할 거냐라고 하는 건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1번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는데 중심되어지는 키워드는 이런 거였고 관련 역량은 학업 역량과 아까 얘기했듯이 전공 적합성인데 그것을 보려면은 내신 성적, 수상 경력,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특히나 교과 세부 특기사항, 독서사항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3번은 뒤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의 글감 찾기는 아까 생활기록부에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찾아보는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요거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면은 우리 애들이 그 다이어리는 많이 써요. 스케줄러 뭐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것을 좀 충실하게 써 놓으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얘기는 되어질 거리는 만든다. 그게 바로 자기만의 스토리. 스토리 잘못 쳤네. 스토리입니다. 만들 수 있다. 어떤 과목? 전공 적합성과 높은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학계열로 가려면은 뭐 당연히 생명과학 해야겠죠. 사회과학을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회 과목과 수학 과목에 대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쓸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위권 또는 그 이하에 있는 친구들이 뭐를 가지고 써야 할 건가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것이 있는 과목은 한 학기만이라도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본다면 찾아질 수 있다. 가장 좋다면 뭐 이렇게 되어지겠죠. 더 좋다면 이제 요거죠. 최상위권 의대나 최상위권의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여기까지도 좀 연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위권에 대한 얘기 아까 했던 그 내용이에요. 학업 역량 지적 발달 사항이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저는 수행 평가를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고 수행 평가 때문에 아이들이 막 너무 이제 활동할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학교 내에서도 이제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간에 따라서 또는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수행 평가가 제 평가의 70%예요. 70%. 30%가 지필고사고 그 지필고사도 기말고사 때 딱 한 번만 봐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를 어떻게 평상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이죠. 자,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이런 겁니다.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이것을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 1500자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또 무엇이 궁금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 항목에 가장 많은 것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대한 건데 1번 항목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은 2번 항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앞에 1번 항목에서 가졌던 지적 호기심이나 학업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그 활동이면은 1, 2번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전공 계열 적합성, 또 학업 역량,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성, 또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것을 보려고 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정관은 네가 과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뭐고 왜 중요한가를 알아보고 싶어 한다 라고 한다면은 1번이 여기죠. 1번. 어떤 활동을 했고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글감 찾기. 이제 아까 1번 문항에서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아까 얘기했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가 했던 게 뭐야? 라고 하는 것과 2번이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1번 지적 호기심을 또는 학업 역량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할 거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것에 찾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요것과 연결해 본다면은 1, 2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한 편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호기심과 연결된.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어? 요렇게 이제 얘기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봐야 하느냐? 주된 키워드는 이런 키워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기록부에 요거를 보면은 여기에서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요 결과, 과정, 요것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된 키워드가 학과의 주된 키워드와 또 학과의 인재상을 한 번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3학년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심 있는 그 학과, 거기에 주된 그 키워드가 뭘까, 그리고 학과 인재상이 뭘까, 뭐 이런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러니까 요런 식의 이런 것을 좀 정리를 미리 좀 해놓으면은 이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의예과, 뭐 생물학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제가 경희대학교의 사정관을 할 때는 사정관 교육용에 아예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말까지 있어요. 예,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 핵심 역량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립대용이에요. 서울시립대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런 거요. 또 이건 또 다른 대학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쯤 자기 학과에 뭐가 해당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정리해 놓는 것도 좋고, 또 이 내용은 직접 아이가 찾아봐야 돼요. 학과 안내서 또는 전공 안내서 이런 데 가서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그 중위권 친구들이 과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좋아하는 활동,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연결해 보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문단 틀은 이렇게 두 번째는 1500자인데 이것을 꼭 뭐 세 가지에서 500자 뭐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1500자를 상위권, 최상위권에 가는 친구들한테는 요거의 방점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학업 역량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그래서 한 850자에서 900자 정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인성이 드러날 수 있는 활동 하나. 그러니까 교과 학습 역량이 드러나고 전공 적합성이 드러날 수 있는 활동 하나. 그 다음에 인성이 드러날 수 있는 활동 하나. 이게 두 개로 해서 여기에 비중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은.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은 결국은 이거죠. 중위권 친구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하고 전공 적합성하고 연계하는 활동으로 나눠서 한 2개 정도 만들어 봐라.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활동에 대한 소개에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실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 무슨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왔다, 또는 어떤 봉사 활동도 해왔다, 또는 독서 뭐 어떤 것을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 활동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는 왜 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기를 왜 했지? 이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는 이런 것을 계기를 해서 어떤 활동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이 내 꿈이 무엇인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찾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2번 문장까지, 두 문장까지는 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장은 앞에서 했던 그 활동, 그 팩트를 구체적으로 좀 써봐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해본 게 뭐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좀 써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재구성해야 돼요. 팩트에 대한 것보다 아까 느낀 점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팩트를 느낀 점을 재구성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열성적으로 탐구할 때의 즐거움, 희열감, 이것은 마치 내가 과학자가 된 듯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느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가 12시 뭐 새벽 1시까지 집중적으로 연구실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다시 재구성해라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네 번째 문장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네가 겪었던 어려운 점이 뭐였어? 그 어려운 점에 대한 거예요. 그 어려운 점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거.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활동의 어떤 방향성.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극복하면서 보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는 이렇게 해야겠더라. 내가 나가야 할 길은 이런 거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3번과 4번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뭐였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독서의 어떤 중요성을 느꼈다.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소중함을 내가 느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업의 어떤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결과를 분석해라.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을 분석을 해서 보는데 그 분석은 선생님의 지도교사 선생님의 어떤 조언, 또는 내가 언론이나 어떤 특강 또는 진로 체험 활동, 다큐멘터리, 독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더라. 나한테 부족한 것은 이런 거였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좋다면은 이런 것까지도. 마무리.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제 앞에 활동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마무리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저한 어떤 사전 준비와 탐구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보고 그것을 내가 분석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좀 이렇게 접근해가는 그런 어떤 사회과학자, 이런 어떤 연구자, 이런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순서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제시한 대로, 이런 순서대로 좀 쓴다면은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교내 활동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이 3년 동안의 활동은 엄청난 활동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활동인데 그 엄청난 그 활동들을 다 내가 다 의미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는 나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 나를 평가하는 사정관의 입장에서,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는 너무 흔한, 식상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 있는 활동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 번쯤 반성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교훈적인 내용이 좀 이렇게 부각되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항상 피드백에 대한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일회성 활동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 그래서 봉사활동도 몇 시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면 1년에 20시간만 넘기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봉사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3학년 때라도 한 번 더 가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학기까지도 이렇게 연결할 수만 있다면 3년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연수로 하면은 3년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좀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사례는 보여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온통 그것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례는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사례집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에 얽매이면은 내 발목이 잡혀요. 우선 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구슬이 뭐가 있을까? 그 구슬 찾는 거. 이거이기 때문에 저는 사례는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 이겁니다.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려와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 네 가지 항목으로 주어졌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여기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 여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인성 요소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찾아라. 특히나 3번 문항이 인성 역량을 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량을 보는 항목 이런 거기 때문에 인재상과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미래 직업인상과 연결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어떤 그 키워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꼭 얽매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성 역량을 확인하는데 내가 나답도록 써야겠다. 내 것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 힘들어요. 그러나 적어도 고민은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나만의 글이 될 수 있고 나만의 어떤 철학, 나만의 어떤 인생관, 직업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은 1, 2, 3번과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1번에서 뭐에 대한 공부, 호기심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활동이었죠. 그 활동 중에 드러날 수 있는 인성이라면은 이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인성. 이게 3번 문항에서 드러났다면은 그게 가장 좋겠다. 대인 관계 역량에 대한 것은 뭐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더불어 살아간다. 적어도 민주시민으로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양보해야 할 것, 배려해야 할 것. 최소한의 이런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선생님의 학교의 목만은 아니다.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번 문항에서 주된 키워드는 이거예요.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상과 키워드 이게 뭘까?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저희 학교는 유니스트 아이들을 많이 합격을 시켜요. 근데 유니스트를 합격하려면 최소한 서울대 가장 그 낮은 대학의 100분의 1로 하면 한 98% 전까지도 이렇게 겹치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간다면 우리 애들은 뭐 꿈도 못 꾸는 거죠. 한 70%, 100분의 70, 한 5%, 6%대 충대선 있는 애들이 유니스트를 합격을 했었으니까요. 그 합격하면서 이제 이제 연구실에 있는 제 조카도 이제 유니스트에서 그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도 얘기해보고 또 사정관하고도 얘기해보고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어디든 그 인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거기 오는 애들은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니스트에 오는 친구들은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애들, 그 수준에 있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에 오는 애들은 그 수준의 애들이 오는 거예요. 학업 역량으로 본다면 그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뭘 승부? 정말 우리 연구실에 와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놈입니까? 아니면은 딱 졸업만 하고 돈 벌러 회사로 갈 놈입니까? 이런 것까지도 본다 하는 거죠. 돈 벌러 갈 놈이라면은 유니스트 우리 연구기관은 오지 마라 하는 거죠. 일반 대학에 그냥 공대 가라 하는 거죠. 그런 차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선생님들이 고민하면서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지원자가 공부만 이렇게 집착하는 놈이 아니다. 공부도 잘하지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 즐길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이런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뭐였을까? 또 협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사례는 뭐가 있었을까? 뭐 이런 것을 한번 좀 이렇게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애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3번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 찾아가서 보시면은 생활기록부에 그런 부분에서 있을 거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까? 이거 흰색으로 해야 하는데 잘 안 보이죠?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작성할까는 1번 문항의 지적 호기심과 2번 문항의 해결 활동을 어떻게 연결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결 과정에서 2번의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성이었다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 인성은 대학과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연결할 수만 있다면 그건 뭐 더 좋겠죠. 또 더 좋다면 이제 미래의 내 직업에서 요구되는 어떤 역량, 그런 인성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나답도록 만들어준 것은 뭐였을까? 이런 고민들이 여기에서 드러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식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축제 때, 또 체육대회 때, 뭐 얘들이 뭐 남학생들 같으면 유니폼 가지고서나 막 갈등했던 것, 내가 그걸 다 해야겠다.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너무 식상해버린 거죠. 똑같은 갈등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로? 교실로 좀 끌어들여 와서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모둠 토론, 모둠 수업, 또 실험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와 의견이 달랐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조정해 갔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준다면 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자, 문단은 이제 이렇게 각 활동을 500자 내로 7단계 형식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배려, 협력,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500자, 나눔 갈등,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요거까지도 하나 좀 집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공 적합성과 연계된 활동 하나 500자. 이렇게 해서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똑같습니다. 활동에 대한 소개, 갈등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배려, 나눔, 전공 뭐 이것과 관련되는 교과, 비교과 활동에 드러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팩트 중심으로 그 안에서 있었던 그 갈등이 뭐였는가, 그 갈등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인성 요소가 뭐였는가, 그거를 좀 중심으로 좀 찾아주시면 되겠고, 과정은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이나 기타 활동하는 동기가 아니라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그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팩트,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에피소드,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장은 느낀 점에 그 활동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것, 혹은 또는 이 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은 뭐였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받은 피드백,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그 피드백은 활동의 어떤 주체자하고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활동의 어떤 동기, 활동의 어떤 동료, 같은 동료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이걸 통해서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무엇한 만큼 또 무엇했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는 뭐 비록 무엇이지만은 무엇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것들을 뭐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좀 들어가면은 되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 문장이었고요. 여섯 번째 문장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심화되는 어떤 활동 또는 노력, 이것을 좀 보여봐라. 그래서 직업에 또 자신이 미래화하고 한번 연결을 해 본다면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더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문장은 앞에 있던 그런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무엇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 사회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심할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로남불에 이런 식상되어지는 이런 것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배려, 협력, 갈등이라고 하는 4가지 키워드를 주어졌는데 꼭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좋다면은 자신이 성장한 모습과 또 이 대학 인재상 이것과 좀 일치되어진다면 더 좋겠고, 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키워드하고 연결되어졌다면 그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4번 문항인데요. 4번 문항은 가장 핵심, 이제 자율 문항으로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것이 많은 것이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학업 계획, 또 진로 계획, 이게 이제 3가지가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지원 동기고, 지원 동기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이 녹아내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제가 이게 5월 말 6월 초인가요? 제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각 대학마다 4번 문항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는 해봤어요. 혹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교대, 부산교대, 춘천교대, 여기 이제 교대 쪽, 진주교대 있습니다.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교대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 환경에 대한, 또 교직관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항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대학들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웬만한 대학은 4번 문항을 안 두는 대학도 많이 있어요. 이거 4번 문항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니까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지원 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게 이거예요. 왜 우리 대학일까? 왜 이 전공일까? 그런데 대학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아니라 너 왜 이 전공이야? 왜 우리 학교 여기를 지원했어? 라고 했을 때는 그 대학에 대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 학과에 대한 이 전공이 왜 너한테 마음에 끌렸니?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심, 대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공에 대한 거다 라고 하는 것.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지원 동기를 보면 의대 지원자들은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내가 그 아픈 것의 느낌으로,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내가 양로원이나 어떤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을 내가 고쳐줘야지 라고 해가지고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또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법일까? 저는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택하면은 쓰기는 아주 편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5원리원 이거는 아니다. 넘버원은 될 수 있을지언정 5원리원은 아니다. 그리고 적어도 의대를 공부한다는 6년을 공부하고 또 거기에 전문의 과정 또한 4년, 6년, 뭐 12년 이상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오로지 남을 위해서만, 이거는 진정성이 없죠. 오히려 내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진정성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틀을 한번 잡아봤어요. 지원 동기를 한 500자,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250자씩 이렇게 엮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연결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 동기. 예를 들어서 나의 꿈은 뭐 훌륭한 어떤 수학교사가 되어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이런 친구들에게 배움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학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제가 여기에 2가지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두괄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독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제가 아까 수행평가의 논술을 쓰도록 뭐 예를 들어서 한 2,500자 또 2학년, 3학년에서는 한 5,000자까지도 뭐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줘 보기도 했는데 가독성이 없어요. 문장을 갖다 한 문단 안에 문장을 갖다 막 계속 연결만 해놨지 그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말 뭘 얘기하려고 그래? 라고 했을 때는 이건 의미 없더라고요. 첫 번째 두괄식으로 쓰는 게 가장 읽는 사람을 갖다 배려하는 그런 면에서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제목을 붙여놓으면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제목을 붙이면서 쓰는 것이 초창기에 자소서 할 때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쏙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소제목을 붙이면서 하면은 삼천포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지원 동기에 대한 어떤 구체화죠. 그래서 제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팩트를 학생부에 나타난 어떤 팩트, 즉 봉사활동, 동아리, 독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서 좀 써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문장은 항상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그랬죠. 이런 꿈과 과정에 대한 반성. 근데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공부한 대로 그냥 문제풀이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마 가르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더라. 그래서 봉사활동을 처음 하면서 느꼈던 막연한 어떤 꿈, 이런 느꼈던 어떤 문제점, 이거에 대한 어떤 반성을 세 번째 문장에서 한번 좀 써보시고요. 네 번째는 그런 어떤 막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수학 선생님.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가지고 수학 선생님을 찾았고 또는 뭐 친구들을 만났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가르치는 그 기술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봉사활동에 내가 만나는 그 친구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먼저 네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놀아주는 방법을 찾아라. 놀아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 뭐 이런 것. 그래서 정말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내가 공부할 또 어떤 것을 느꼈다 하는 거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가라고 하는 그 확장에 대한 또 깊이와 넓이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확장의 어떤 방향성으로 이런 것을, 이런 내용을 좀 들어 넣는 거죠. 이게 그때그때 이 친구와 어떻게 내가 상담을 하고 어떻게 그 친구와 놀아주고 라고 하는 것을 그 친구의 드러나는 그 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뭐 지역아동센터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과 내가 먼저 가서 뭐 얘기도 해보고 또 그 아이의 어떤 집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한다면 내 봉사활동에 대한 내 공부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어떤 모습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새롭게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시각 이런 것이 생겼다. 그런 어떤 다양한 시각, 다양한 관점 이런 것이 내가 다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저는 공공대학 수학과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로 희망과 자소서 1, 2번과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해줄 수만 있다면은 그건 아주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 동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면은요, 이제 이번에는 학원 및 진로 계획을 엮어가지고 250자, 250자 이렇게 했는데 엮어가지고 한 500자를 5단계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대학에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할 게 나의 브랜드에 대한 내가 나답도록 만들어 주었던 게 뭐였던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 또
진로에 대한 큰 그림을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학과를 택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학과 여기 와서 공부를 한다. 요 얘기가 예전엔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뭐 어디 어학연수도 가고 이것은 대학에도 결코 좋아하질 않더라. 이건 도망갈 놈이라고 생각하지 예, 우리 학교에 충성할 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은 예, 빼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을 자연스럽게 그 흐름으로 끌어오는 것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성장 환경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대학도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균관대학교가 물어봤더라고요. 예, 이런 때는 이렇게 좀 쓰시는데, 성장 환경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택해서 써라 뭐 했던 것이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예입니다. 그 예인데, 이런 것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과 이런 것이 내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예가 썼던 그 내용인데, 아이의 자소서의 내용이 보여져요. 이게 이제 그 성장 환경의 그 집안에서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것이 나한테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그 가치관을 만들어줬고 그것이 미래에 내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온 형성되어진 모습이다, 변화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성장 과정, 내 삶의 어떤 영향,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스토리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문항인데요. 서울대학교가 아까 유일하게 이제 독서 문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독서는 꼭 이걸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저는 상당히 좀 우리가 강조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거기서 보게 되려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책을 선정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것도 본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렇게 추천하는 또는 뭐 매년 베스트 뭐 20, 베스트 5 뭐 해서 뭐 이렇게 발표하는데 꼭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그것을 읽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른다면은 그것도 하나 읽는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꼭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전공 관련 교양 도서와 심화 도서, 이것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은 또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대세니까 이런 면에서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요거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느껴진 그 책, 이것을 제대로 읽어라 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누계를 내보니까 혼자 읽었던 자기 혼자, 그러니까 뭐 중복되지 않은 책의 목록이 9,500권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필요한 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다. 꼭 명절을 읽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왜 자소서가라고 하는 것은 생활브로그 종합이라고 하는 면에서 서류평가의 일부분이고요. 또 자소서는 면접을 준비하는 데 하나의 기본이고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특히 2학년 친구들이라면은 겨울방학 전까지 한 번 정도 써봤으면 좋겠다. 자소서가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왔던 내 모습은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되돌아보는 그것으로서 필요라는 거지. 꼭 뭐 대학 입시에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자기 성찰의 기회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 나의 어떤 방향성, 나의 브랜드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넘버원 자소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특히나 생활기록부 자체가 뭐 상향 평준화 되어지듯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오온리원은 나만의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나의 삶의 어떤 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이건 힘들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QA로 풀어본 자소서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떤 때 0점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외부 대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사교육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면 그건 다 0점 처리 내지는 뭐 그냥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공통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많이 듣는 얘기예요. 교회 수상에 대한 얘기. 자, 문항별 정리, 이제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1번 문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학업 역량 또 전공 적합성. 그 중에서 특히 지적 호기심 이거에 대한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썼던 그런 용어입니다. 지적 호기심에 대한 얘기.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으면 좋겠는가?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실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 자체의 답은 교실이다. 시작이 거기고 끝이 거기다. 누구하고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같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은 그게 최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1번 문항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호기심을 갖는 그 표현은 이렇게 쓰면 돼요. 무엇을 하던 중에 내가 이런 것을 좀 흥미가 생겼고, 뭐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 공부를 더 해봤고, 내가 뭐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뭐 이런 동아리도 이런 어떤 UP 과정도 내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런 데에서 좀 많이 좀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다. 특히 저는 아까 프로젝트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1학기 때는 프로젝트형 어떤 과제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내고 2학기 때 그것을 정리해서 소논문으로 만들고 그것을 마무리할 때 학교 뭐 학술제나 뭐 학술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혼자 이런 판넬에다 만들어서 복도에다 쭉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진 찍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해보라는 거죠. 도전해보라는 거죠. 자, 2번 문항은 활동 역량을 보려고 하는데 가장 좋다면은 1번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뭐였을까? 그것을 계획하고 움직였던 그 활동의 사례였다면은 가장 좋겠다.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뭐 하는 일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의 형식이에요. 뭐 하는 일에 내가 도전을 했고, 뭐에 관련된 책도 읽어봤고, 무엇을 좀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3번 문항은 인성관계 역량, 대인관계 역량을 보는 것이었는데,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1번의 것을 2번의 활동으로 연결했고요. 그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인성이라면 그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인성이 전문가에게 필요한 덕목, 또 지원 대학의 인재상, 또 미래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가치관하고 연결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최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번 문항의 핵심은 지원 동기. 지원 동기를 자연스럽게 진로와 학업 계획 연결하는 것. 이게 가장 보편적인 문항이에요. 4번 문항에서는. 잘 썼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자소서들을 보면은요, 이게 있더라.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토리는 오온리원 자소서의 그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간결하고 담백하지만은 지원 동기 이거 이렇게 구체적이고 통일성이 있고 특히나 왜 그 대학에 그 학과에 가면은 무슨 공부를 하는 건지라고 하는 정도는 가야 알고 가야 면접이 되죠. 적어도 이 정도는 이 속에 드러나 있더라. 반대로 이거에 대한 반대. 잘못된 자소서는 내가 그래 네가
한 게 뭐야? 너의 얘기를 좀 해봐. 라고. 한 문장에 대체 몇 줄이 들어간 거야?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계속 그냥 뭐 연결만 해놓은 거예요. 지원 동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이지도 못하고요. 뭐를 배우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온 친구들.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